안녕하세요. 2018년 첫 오래된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론 싹둑 자르고 사운드 오브 뮤직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명작 중 명작, 세기의 영화라고도 하죠. 이 영화는 줄거리, 등장인물, 영상미 하나 빠짐없이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가 흥행하여 유명해진 아니면 흥행에 가담한 몇 가지 OST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아마도 가사까지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그 유명한 도레미송과 아름다운 음율의 에델바이스, 합창 노래로 유명한 수녀원에서 부르는 Climb Every Mountain 등 너무나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마냥 노래가 좋아서 따라 부르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이 영화는 단순한 가족 영화, 뮤지컬 영화뿐만이 아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실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기 전 미국으로 망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족 합창단 트랩 패밀리 싱어즈의 리더인 마리아 트라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는 오스트리아 국화이기도 한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 국민의 저항 정신과 조국애를 노래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화는 크게 7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마리아의 새로운 임무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수녀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지만 자유분방한 마리아에게는 당최 수녀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풍경을 보기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마리아는 언제나 수녀원에 골칫거리면서도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원장 수녀는 새로운 하느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폰트랍 대령 자녀의 새로운 가정교사가 되라는 것.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나 그녀는 결국 가정교사로서 폰트랍 대령의 저택으로 파견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와 폰트랍 대령, 그리고 아이들과의 첫 대면입니다. 마리아와 완전 대비되는 저택의 분위기, 그리고 폰트랍 대령, 그리고 아이들과의 첫 대면입니다. 그런 환경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전혀 다른 성격인 마리아와 폰트랍 대령의 첫 만남은 달갑지 않겠죠. 붕 떠있고 비교적 유난스러운 마리아와 달리 폰트랍 대령은 규칙을 좋아하고 딱딱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폰트랍 대령은 자신의 7자녀를 소개합니다. 성격부터 대비적인 그들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대비됩니다. 마리아가 충격을 받은 장면은 바로 폰트랍 대령이 호루라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정렬시키는 모습이죠. 마치 군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도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운드 오브 뮤직 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 언덕 위에서 노래하는 장면이죠. 폰트랍 대령이 없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마리아는 일명 노래 여행을 떠납니다. 마리아는 폰트랍 대령이 백작 부인을 만나러 간 사이 경직된 아이들에게 노래를 알려주고 아이들은 함께 따라 부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도레미송을 말이죠. 그리고 잘츠부르크의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등 마리아의 자유로운 교육 방식에 아이들은 순식간에 새로운 아이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은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유로움과 즐거운 에너지를 마구 방출하고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친해지고 서슴없는 사이로 발전하죠. 네 번째로 백작 부인과 함께 집에 도착한 폰트랍 대령과 새롭게 자유로워진 아이들이 만납니다. 하지만 대령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들을 호각소리로 다시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교육 방침에 썰전을 벌이고 마리아에게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칩니다. 잠시 후 어딘가
수도원에서 들려오는 에델바이스 노랫소리, 아이들이 백작 부인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폰트랍은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준 마리아에게 다시 남아줄 것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리고선 저택에선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는 듯하나 5번째, 마리아가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갑니다. 저택에서 떠난 것이죠. 노래와 웃음소리에 폰트랍 대령은 서서히 마리아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마리아 역시 폰트랍 대령을 좋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 연회장에서 그들의 왈츠는 그들의 감정선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을 눈치챈 백작 부인은 마리아에게 떠날 것을 은연중에 의중을 내비칩니다. 마리아는 갈등과 고민 끝에 편지 한 장 달랑 남긴 채 저택을 떠나고 맙니다. 6번째로 마리아 없이 기가 죽은 채 전과 같이 억압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같은 존재였던 마리아가 부재한 저택은 다시 대령의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몰래 수녀원에 찾아가지만 마리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원장 수녀는 수도원은 피난처가 아니라며 마리아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음 가정교사가 구해질 때까지만 있겠다고 하고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거기서 폰트랍 대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리아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앞서 이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강제 병합됩니다.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폰트랍 대령에게 독일 해군의 징집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폰트랍 대령은 조국 오스트리아를 등지고 나치의 군인이 될 수 없는 애국심 넘치는 군인입니다. 초반부터 대령의 그러한 애국심을 잘 알 수 있죠. 결국 마리아와 대령은 결혼 후 징집을 피해 오스트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우여곡절 끝에 합창대회에서 몰래 빠져나와 알프스산을 넘어 스위스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점인데요. 실제와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첫째는 집배원과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한 리즐이 아니라 루퍼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폰트랍 대령은 영화에서처럼 엄격하고 딱딱한 성격이 아닌 매력적이고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라랜드에 이어서 올해는 위대한 쇼맨, 이렇게 뮤지컬 영화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제작되는 데에는 노래에 대한 국적 불문의 사랑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뮤지컬 영화를 브라운관에서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래된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